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예고대로 20년 미국 대선이 다가오고 있죠.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은 것 같은데요. 미국 대선 특집으로 두 편을 통해서 대선 예 대선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지금 트럼프와 바이든이죠. 바이든 대 트럼프. 여론조사는 지금 바이든이 좀 앞서고 있는데요. 4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트럼프랑 힐러리 때도 사실 힐러리가 앞서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이겼잖아요. 그래서 미국 대선에 대한 스케줄과 지금 정책 비교 두 후보의, 그리고 금융시장에 대한 컨셉, 이런 것들을 1편에서 다뤄볼 거고요. 2편에서는 누가 되든 금융시장은 미국 금융시장과 한국 금융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즉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투자의 입장에서 어떤 영향과 전망이 있을지 이 편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두 후보 간의 정책 비교와 금융시장에 대한 정책, 이게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좀 말씀드릴게요. 자, 역대 최고령 할배 싸움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뭐 누이는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보십시오. 두 분의 나이를 합치면 얼마죠? 거의 74세, 78세, 150세가 넘어가죠. 역대 최고예요. 미국 대통령 선거 역사상 이 대통령이 뭐 70세를 넘은 적도 있었지만, 이렇게 이 바이든 같은 경우 정말 할아버지예요. 임기 동안 80세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어쨌든 역대 최고령 할배 싸움이라는, 그만큼 좀 곤조가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트럼프는 현직 대통령이고, 뭐 4년 전에 나오기 전엔 부동산 개발업으로 우리나라의 트럼프 월드라는 타워도 있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뭐 호텔 사업도 하고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죠? 학력은 낮지만 백인 남성이고 좀 비호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 트럼프가 사실 지금 호불호가 갈리는 스타일이죠. 정말 직설적이고 약간 어디로 튈지 모르고, 그쵸? 바이든은 어떻죠? 안정감을 갖고 있고, 뭐 지지층의 충성도는 하지만 낮고, 전직 부통령의 상원의원까지 했었고, 공화당 대 민주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9월 30일자로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했고요. 근데 요게 한 7월 국정 운영 지지율은 트럼프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운영도가 7월 중순까지예요. 그리고 블룸버그를 통해서 가져왔고요. 양 후보 당선 확률 추이는 이거는 9월 지금 한 중순까지였습니다. 트럼프가 계속 괜찮다가 바이든이 언제부터 올라왔냐면 코로나 터지고 나서 올라왔어요. 아시겠지만. 그리고 여기서 조금 트럼프가 계속 이기고 있다가 그 코로나 2차 파동이 일어나면서, 그쵸? 그 트럼프 대신 바이든이 쭉 올라와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후보 당선 확률은 바이든이 당선 확률은 일단 높습니다. 네,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거고요. 현재 판세를 현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미국의 주입니다, 주. 그죠? 제일 잘 아시는 게 여기 캘리포니아주, 그리고 여기 이제 뉴욕주, 뭐 이렇게 여기에 따른 선거인단의 표에 선거인단. 선거인단이 총 몇 석이죠? 네, 선거인단 표가 총 538석이에요. 여기 지금 바이든이 222, 지금 여기 중립을 지키는 191, 트럼프가 125 더하면은 538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요거는 지금 그 nearclearpolitics.com이라는 오늘 날짜로 제가 가져와서 조회를 한 거고요. 이것도 역시 바이든이 일단 우세하죠. 근데 CNN 주변 판세 분석을 좀 보면 이 중립을 더 이제 어느 쪽에 맞는지 좀 갖다 땡긴 건데, CBS랑 CNN은 확실히 바이든이 앞서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베팅 도박 업체들도 당선 확률도 바이든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경합주라는 게 뭐죠? 되게 박빙할 수 있는 그런 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앞선다고 또 나와요. 경합주에서 바이든이 근소한 차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기면은 미국은 승자독식제이기 때문에 다 가져갑니다, 표를요.
그게 뭐냐면요.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담할 수 없는 근데 박빙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이게 2016년이에요. 힐러리랑 트럼프 때. 그죠? 이때 힐러리가 패했죠. 대선 여론조사를 했었어요. 이때도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그때 당시 어떻게 됐으면 클린턴 힐러리가 계속 요 노란색 표인데 계속 앞서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선은 누가 됐죠? 트럼프가 됐죠. 지금 바이든이 6월부터 똑같은 6월 시기예요. 그 4년 전의 6월 시기, 6월 중순 뭐 이렇게. 지금 바이든이 계속 앞서고 있죠.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선거인단 확보 현황이 어떻게 되냐면 2016년에는 트럼프 공화당이고 클린턴 민주당이죠. 힐러리. 근데 득표율이 어떻게 됐죠? 트럼프, 클린턴. 트럼프가 선거인단 확보는 많이 해서 이겼잖아요. 근데 실질적인 득표율은 클린턴이 원래 높았어요. 근데 왜 힐러리 클린턴이 안 되고 트럼프가 됐지? 이 선거인단 때문이에요. 더 많이 득표를 했었지만 이때 클린턴 민주당 쪽에서 질 수 있는 게 미국 선거제도의 특성입니다. 우리나라랑 달라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됐으면 클린턴이 된 거죠. 국민투표, 국민의 숫자에 더 많은 확률, 표를 얻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고 우리는 또 4년제가 아니라 5년이잖아요. 5년. 얘네는 4년 중임제고 그래서 트럼프가 다시 나온 거고 우리는 지금 5년제죠.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랑도 좀 안 맞아서 그거를 뭐 개헌해야 된다 뭐 이런 이슈가 있었죠. 뭐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승자 독식 제도입니다. 미국은. 잠깐 설명드리면 연방국가인 미국은 선거인단 좀 전에 말씀드렸던 538명의 투표 방식을 선택. 전체 투표, 요 전체 투표보다 사실상 경합지 선거결과가 당락을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세요. 36개의 선거인단 표. 여기 엄청 중요한 데죠. 그죠? 이런 데에 휩쓸면은 이런 데 여기 캘리포니아 55개. 엄청 커요. 그죠? 큰 데들을 많이 먹어야 돼요. 다른 데 짜잘한 데 3개, 4개 먹는 것보다 여기 큰 데 먹는 게 좋겠죠. 경합주에서 간신히 이기기만 해도 선거인단 전원 확보입니다. 여기서 이겼어요. 여기서 뭐 19대 뭐죠? 19대 17이 나왔어요. 그래서 19가 나머지 17까지 다 먹고 36을 이긴 쪽이 가져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2016년 클린턴 힐러리 장관도 전체 득표수는 이겼지만 선거인단에서 대패한 히스토리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미국은 선거제도가 좀 독특한 그 주별 선거인단을 확보한 그런 이긴 쪽에 전부 다 또 가져가는 승자 독식 제도다. 그래서 지금 전체 득표율, 전체 국민을 통한 여론조사 이런 것들보다는 선거인단 확보에 대해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후보들의 정책을 좀 비교해 볼게요. 일단 큰 틀에서 보면 트럼프는 감세를 통한 성장과 현 정권에서도 기업들의 법인세를 인하해 줬죠. 감세 통한 성장과 보수적 정책 기조 유지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 민주당의 바이든은 어땠죠? 중산층을 확대하고 오바마 케어부터 해서 오바마 정책 기조의 해기 전망. 그죠? 자, 인프라 투자 어땠습니까? 트럼프는요. 석유화학 등 전통산업 부문 중심으로 투자 진행. 노후된 사회 간접 자본 SOC 보수 속행. 그러니까 사회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다 살피겠다는 거고요. 바이든은 그 인프라 중에서도 청정 에너지. 그래서 친환경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는 그린 뉴딜 정책과 좀 맞는 게 수소나 뭐 풍력 이런 것들이 민주당과 맞는 좀 맥락을 맞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2035년까지 전력 분야 탄소 배출 제로 달성 목표. 이렇게 되면 석유화학 전통산업은 안 좋겠죠? 탄소 배출 제로 달성을 해야 되려면 석유화학은 불가능하잖아요. 국제통상 어떻죠? 지금 뭐 미중 무역전쟁 일으킨 게 트럼프 아닙니까? 관세 뭐 이런 거. 관세를 통한 통상협상. 이 사람은 사업가 기질이 있어서 거의 1대1로 대응을 하죠. 대중무역기술 분쟁도 지속될 거고 환율 조작도 강력한 제재도 할 거고. 근데 바이든은 어떻습니까? 트럼프처럼 일방적 관세 정책 지향하고 있고요. 동맹국가의 협력을 통한 대중 압박. 그러니까 중국을 압박하는 큰 틀은 똑같은데 1대1로 중국을 뭐 이렇게 뭐 틱톡 뭐 최근에 위챗 막 이런 거 건드리듯이 하기보다는 그 주변 국가 미국의 주변 국가, 뭐 한국이라든지 지금 일본이라든지 이런 미국의 우호적인 국가를 통해서
대중을 압박하겠다. 이런 게 지금 좀 다릅니다. 약간 중국을 압박은 하겠지만 우회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자, 안보 쪽 보겠습니다. 미군 해외 주둔의 부정적. 그래서 미군 기지 막 철수한다고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죠? 동맹국 방위비 분담 비중 확대주고 자국만을 위해 움직이는 트럼프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제까지도 그래왔었고 계속 그럴 거다. 그죠? 북한과의 대화도 김정은이랑 계속 1대1 대화를 하려고 했고 우리나라 끼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죠. 민주당 같은 경우 어땠죠? 오바마 쪽이랑 약간 비슷합니다. 그래서 나토 등 군사협력체 활용하고 협력을 통한 북한 문제 해결, 이해 당사국과의 협력, 한국, 일본 등 중국까지 해가지고 뭐 다 같이 좀 외교에 대해서 하고 싶은 거죠. 조세는 어땠죠? 17년 통과된 법안에 따른 세율 유지, 법인세 인하했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기업들의 부담을 높이려고 해요. 법인세율 현행 21%에서 28% 인상, 소득세율 인하 이전 수준, 소득세도 인하해줬잖아요. 그죠? 자, 고용은 최저임금 현행 유지, 최저임금 15달러 단계적 인상. 바이든은 우리나라가 최저임금 올렸듯이 좀 중산층들 아니면은 서민층들 좀 환경을 좀 좋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류는 오바마 케어는 싫어. 트럼프는 그 오바마 케어는 싫고요. 그 제네릭 쪽 있잖아요. 이쪽을 좀 키우려고 하는 거고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국가에서 흔히 말하는 국민 그 건강보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정부에서 좀 많이 보조해 주려고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민 싫어하죠. 근데 민주당 오케이. 그리고 규제 완화 기조 유지고 파리 기후 협약 재가입 뭐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좀 큰 틀에서 정책 비교를 해봤고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죠? 금융시장이잖아요. 금융시장 연간 정책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연준 파월 의장도 임명을 했지만 자기 임기 동안 차기 의장에도 정치적 인사 선임 가능성, 정치적 외풍 지수, 금리 인하도 막 하라고 했죠. 근데 최근에 연준의 파월부터 해서 연준 의원들이 트럼프한테 약간 너의 당선을 위해서라도 그 재정 정책을 계속 빨리 해라. 지금 5차 재정 지원금 안 나가고 있는데 그런 거 민주당에서 압박하고 있죠. 근데 연준과의 정책, 독립성 바이든은 존중해 주겠다는 거예요. 경제정책 방향 좀 전에 말씀드렸었고요. 주식시장 어떻죠?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부터 한 매년 트위터나 그 SNS에 올린 것들 보면 본인 당선된 이후에 미국 시장이 얼마 올랐다 이런 거 항상 강조했어요. 주가 부양에 대한 치중을 자신의 업적과 주가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고 아마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바이든 아까 보셨겠지만 서민이나 중산층을 좀 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좋고 지금처럼 빅테크 기업이 계속 오르면은 상당히 불평등이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득 재분배 지향, 그죠? 증세 및 기업 규제 강화 이런 것들이 노출돼서 약간 주식시장에 어떻게 보면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2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달러는 어떻죠? 트럼프는 당연히 아메리칸 퍼스트를 외치니까 달러 강세를 원하는데 지금 워낙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돈을 풀어 헤쳤고 연준 같은 경우에서 재정 정책도 펼쳐야 되니까 지금은 달러 인덱스가 더 이상 하락하는 거 원치는 않지만 상대적 하단 지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지금 강세를 추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거는 강세를 추구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바이든은 어땠죠? 자유세계 동반성장 추구하다 보니까 달러 하락에 우호적이죠. 바이 아메리카예요. 미국을 사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달러가 약세되면 그 신흥국 통화 가치가 강세죠. 최근에 원화나 위안화 강세였죠. 그런 부분에서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좋을 수 있다는 거. 에너지 어쨌죠? 에너지 친화적, 뭐 셰일샤나 구조 조정 압박, 이란 등 제재 해제로 원유 공급 증가 가능성. 그죠?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리하면요. 제일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거잖아요. 트럼프는 우리가 4년 동안 겪어왔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코로나 때문에 미국 증시가 조정을 세게 받고 다시 올라가긴 했지만 트럼프 그 임기 동안에 주식시장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요. 2016년 11월 9일이에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힐러리가 안 되고 트럼프가 되면서 장중에 폭락을 했었다가
결국 다음날 다시 회복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변동성은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예측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좀 더 그랬을 거다 이런 예상도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트럼프는 자기가 말한 거는 거의 다 하려고 했어요. 그죠? 나프타 포함 FTA 재협상, TPP 폐기, 법인세, 소득세 인하, 그리고 1조 달러의 규모의 인프라 투자. 근데 인프라 투자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연준의 정치적 중립성 비판했고, 연준 통제 및 저금리 압박, 이런 것들 다 자기가 말했던 거 다 한 것 같아요.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도 했고, 그쵸? 멕시코 측에 비용도 청구했고, 아니 미중 무역 전쟁, 관세, 그죠? 기업들 제재 전부 다 했어요. 완전히 아메리칸 퍼스트 정책이었죠. 갑자기 이러니까 캡틴 아메리카 생각나네요. 캡틴 아메리카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미국을 위해서 싸우지만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좋은 사람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달러 방향성,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것들. 근데 바이든은 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사람 같아요. 정책적으로만 보면. 하지만 요 부분만 보면은 주식시장에 우호적일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역시 이 부분 다음 2편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미국 주식 투자자들을 좀 사전 여론조사 했는데 미국의 하트포트 펀드 같은 데서 그 지금 공화당이 돼야지 주식에 더 투자하고 더 우호적이다. 즉 미국 주식 투자자들은 공화당을 더 선호하는 걸로 나왔대요. 재밌는 약간 여론조사인데 물론 민주당이 된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폭락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둘이 굳이 비교하면은 공화당을 선호한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또 이쪽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을 수 있는데 아까 봤던 요 친환경 있잖아요. 탄소 배출제로부터 청정에너지 부분. 이 부분만 보면은 그리고 달러 약세, 표방 이런 것들 보면 미국 시장이 주가가 꼭 좋아야지 한국 시장이 지금 좋아질 거라고 이제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동학개미의 힘이라고 꼭 보진 않고요. 외국인의 힘보다 지금 기관은 힘은 없고 개인들이 싸워 이겨낼 수 있는 장세? 맞죠? 개인이 뭐 외국인이 이길 수 없겠지만 어쨌든 미국 투자자들 생각과 저는 좀 다르고요. 어쨌든 트럼프가 꼭 안 되더라도 저는 주식시장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저금리잖아요, 저금리. 연준도 2023년까지 저금리 깔아줬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통화 정책 계속되고 있고, 그죠? 총자산이라고 제가 얼마 전에 패드 통해서 한번 보여드린 적도 있는데, 그 부분. 여러 가지 입장에서 봤을 땐 신흥국 증시의 상대 강도나 달러 인덱스의 흐름은 바이든이 되면서 달러 약세가 나타나면 더 매력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바이든이 빌드백 베러예요. 예. 미국을 4년 동안 후퇴시켰다 트럼프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충격이 컸었고 이걸 회복하자는 의미를 담은 그런 슬로건을 걸었고요. 그 트럼프가 뭐죠? Keep America Great라는 문구를 선정했다고 해요. 캐치프레이즈에. 우리가 최고라는 보수층의 자존감, 미국이 최고, 역시 아메리칸 퍼스트를 강조하는 그런 보수층에 결집시키기 위한 약간 강화문이 좀 생각이 나네요. 또 그죠? 보수층이 결집하기 위한 강화문 집회 이런 것들. 저는 뭐 그 보수나 진보 이런 거 정치적인 색깔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서는 다 싫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일단 싫고요. 어쨌든 우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 정치 편향을 좀 뭐 혹시 뭐라고 하실 분이 있는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자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될 건가, 그죠? 어쨌든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요 기업 규제 때문에 지금 떴던 뭐 뺑이나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해체를 주장하고 트럼프는 이들의 친화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은 되지만 전적으로 또 막기는 어렵죠. 왜냐? 지금 트럼프도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와 감시는 강화하겠다는 어조 보여요. 아시겠지만. 물론 바이든 측이 좀 더 강한 건 맞는데
바이든이 최후의 수단으로 기업 해체라고 언급까지는 했지만 통신법 위법 230조 폐지를 비롯해서요. 적극적인 제재도 제시하고 있고 공약에서. 근데 트럼프도 꼭 기업 친화적은 아니에요. 그죠? 지금은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그걸 위해서 고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창출 때문에 빅테크들을 좀 약간 놔두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 둘 다 미국 지금 IT 기술들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은 아닌 것 같아요. 세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식시장에 좋은 건 사실 트럼프가 맞고요. 외교나 무역 정책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을 좀 어떻게 보면 좀 풀어주는 게 그죠? 그 바이든 정책이 맞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트럼프처럼 1대1로 중국 상대하고 중국 계속 저렇게 건드리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뭐 반도체가 지금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만 중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또 좋진 않아요. 자,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나 금융 정책으로 봤을 때 과연 누가 되는 게 좋냐 판단하기 힘들죠. 이 미국 대선이라는 변수가 하나의 변수가 주식시장을 건드릴 수 있는 트리거는 맞는데 큰 틀에서 보면 주식시장을 또 위냐 아래라로 움직이는 변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주식시장의 변수일 뿐이지 팩터일 뿐이지 이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2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히스토리도 포함해서 이건 다음 시간에 좀 말씀드리고요. 미국 한국 주식시장 영향과 추후 주도주를 예상하면서 미국 대선 특집으로 2편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트럼프와 바이든의 TV 토론회를 1차를 앞두고 이 영상을 일부러 준비를 했고요. 정책을 뭐 이미 신문이나 이런 데 보셔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변동성입니다. 변동성은 앞으로 우리 추석 명절 끝나고도 조금 일부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미국 대선 때까지는 좀 있을 것 같고 미국 시장이 대선 이후에는 항상 좋았었어요. 그것도 다음 2편에서 말씀드릴 건데 그게 왜 좋냐?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그죠? 이벤트가 끝나고 기대감이죠. 그런 부분을 좀 인지하셔서 지금의 저금리 잊지 마시고요. 하나의 팩터는 대선이라는 팩터는 변수는 지금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음 2편까지 바로바로 보시고 싶으면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시길 바라는 거고요. 컨텐츠 제작에 많은 힘이 되니까 힘내게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습니다.